이제 도커 컴포즈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왔네요. 앞선 과정에선 컨테이너를 각각 띄우기 위해 명령어를 일일이 작성해야 했어요.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의 옵션과 환경을 정의한 파일을 읽어 컨테이너를 순차적으로 생성해요. 도커런 명령어의 옵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의된 서비스의 컨테이너 수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서비스라는 단어는 이론 편에서 확인했었죠. 도커 섬이 여러 인스턴스의 여러 도커 엔진 환경에서 서비스를 정의했다면 지금 컴포즈 시스템에서 사용해 볼 것은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도커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물론 도커 섬과 도커 컴포즈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편하겠죠? 네, 그러면 인스턴스에 도커 컴포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 컴포즈가 설치가 되면 도커 컴포즈의 버전 옵션으로 컴포즈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번에 제가 이론편에서 도커 컴포즈가 어떠한 플로우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론편을 잠깐 보면 먼저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을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야물 파일은 이런 식으로 버전과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정의한 다음 도커 컴포즈의 upd를 사용하면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것을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플로어와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야물 파일을 정의해 볼 건데 따로 폴더를 파가지고 하고 싶어서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으로 진입을 해보죠. 네, 엔진엑스로 왔네요. 다 나가서 다시 더 컴포즈를 만들고 컴포즈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도커 컴포즈 .yaml을 지정을 할게요. 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서비스를 지정을 하는데 웹이라는 서비스의 그 타겟 이미지는 우리가 아까 도커 허브에서 만들었던 도커 허브의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포트는 8080 포트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nginx 또한 로그인 서비스의 nginx 태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왔고 이거에 대한 포트는 8080 포트로 지정을 했어요. 자, 컴포즈 파일을 지정을 했으니 실행을 해볼 건데 그 실행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실행을 했던 그 컨테이너들이 있었죠. 이 컨테이너들을 다 삭제를 해볼게요. 또 F 옵션을 줘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삭제를 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도커 컴포즈 upd 옵션을 통해 컴포즈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컴포즈가 크리에이트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바로 지금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80 포트 nginx로 이제 바인딩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커 컴포즈로 실행된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지금 할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도커 컴포즈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할당이 보면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의 이름은 이렇게 컴포즈의 nginx 1 그리고 컴포즈의 웹 1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컴포즈는 서비스의 그 컨테이너를 늘릴 수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늘릴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컨테이너 한번 늘려보려고 하면 컨테이너 수를 스케일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두 개가 에러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에러 났다는 것은 그 이유가 8080 포트가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성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커 야물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불러와 서비스의 정의에 맞게 컨테이너 실행까지 한 번에 하는 실습을 했어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과정이 한결 편해졌네요. 분명 편하긴 한데 서비스를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포트 번호 등의 제약이 많아요.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려니 생기는 제약이에요. 여러 인스턴스에서 서비스를 실행할 수는 없을까요? 도커 소원 모드가 이러한 제약사항을 편하게 해결해줘요.
수험 모드 실습을 진행해보죠. 네, 먼저 도커 컴포즈로 생성됐던 컨테이너를 중지하고 삭제할게요. 그 명령어는 도커 컴포즈의 다운 명령을 입력하면 이렇게 스탑을 했고 리무브까지 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도커 수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워커노드 1이라는 인스턴스를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그 아까 봤던 그 도커 설치까지, 그리고 도커 설치 이후에 그 권한을 주는 것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도커 수험을 구성하고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포트 번호가 이제 7649 TCP/UDP, 그리고 4789 TCP/UDP, 그리고 2377 포트 번호가 열려 있어야 도커 수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도커 매니저 노드를 설정할 건데요. 매니저 노드라는 거는 제가 이론편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한 개가 빠진 상태를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도커 수험 이닛을 통해서 매니저 노드를 할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도커 수험 이닛을 통해 할당을 할 건데요. 여기서 옵션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어드버타이즈 어드레스라고, 그 내부 IP가 제공해주는 다른 IP가 또 있다면 그때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 IP 192.168.2.7이라고 할당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 인스턴스 자체가 커런트 노드가 이제 매니저 노드가 됐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워커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명령어를 이제 워커 노드에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론편에서 봤듯이 워커 노드를 추가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추가를 하면 클러스터 단위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됐네요. This node joiner swarm as worker, 워커 노드로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도커 매니저 노드에서는 이 노드들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도커 노드의 ls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별표는 현재 타겟 노드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지금 타겟 인스턴스의 그 노드가 리더 노드라고 할당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의 IP들은 워커 노드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제가 이론편에서 도커 수험 모드의 그 제어 단위가 서비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서비스는 같은 이미지에 생성된 컨테이너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지금 볼 거는 이론편에서 다뤘던 이러한 레플리카, 태스크, 그리고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지금까지 실습을 했던 그 과정을 한번 가볼게요. 먼저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커런의 8080 포트에 도커 서비스인 도커 허브, 아까 저희가 했던 거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로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8080 포트로. 이 매니저 노드, 그러니까 즉 건프테코톡이라 되어 있는 이 매니저 노드의 퍼블릭 IP 주소는 이거였죠. 8080 포트로 들어가 보면 잘 서비스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 워커 노드 1, 2로 클러스터 단위가 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워커 노드 1의 퍼블릭 IP는 3.38.92.85였어요. 자, 지금 해보면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인스턴스의 그 컨테이너를 하나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실행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역시 그 워커 노드 2도 접근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컨테이너를 사용했던, 그러니까 수업 모드 없이 사용했던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에 설명했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정의해보는 실습을 할 건데요. 자, 먼저 명령어를 통해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서 저는 도커 서비스를 만들 건데, 이름은 도커 서비스의 인 도커 허브라고, 로그인 서비스인 도커 허브가 맞겠네.
그리고 레플리카 셋은 2개로 뒀고 포트 번호는 8080을 바인딩하기로 했으며 그의 타겟 이미지는 로그인 서비스의 0.0으로 바꿔서 놨어요. 근데 지금 아마 한 개 돌고 있으니까 이거를 끄겠습니다. 자, 끄고 다시 명령어를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레플리카 셋은 이름편에 설명했었죠? 네, 그거에 대한 2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 이제 그 로그인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성된 서비스는 도커 서비스 ls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서비스의 태스크들은 어떻게 할당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도커 서비스의 ps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면 노드에 192.168.2.7인 노드와 192.168.2.36 노드에 할당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192.168.2.7은 현재 이 인스턴스 매니저 노드였고, 그리고 36은 보면 워커 노드 1의 그 인스턴스네요. 여기서는 이제 워커 노드, 매니저 노드 워커 1, 워커 2였으니까 한 차례대로 접근해 볼게요. 자, 매니저 노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마 여기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도커 PS를 통해서 보면 컨테이너가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도커 PS를 통해서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워커 2에서는 도커 PS를 봤을 때 할당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워커노드 2에 해당하는 IP, 퍼블릭 IP를 더해 8080 포트로 접근을 하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접근이 가능할까 안 될까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신기하게 컨테이너가 할당되지 않았지만 웹 요청을 정확히 수행하고 응답까지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커 소환 모드는 여러 개의 도커 엔진에 같은 컨테이너를 분산해서 할당하기 때문에 각 도커 데몬의 네트워크가 하나로 묶인 이른바 네트워크 풀이 필요해요.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했을 때 어느 노드로 접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게 라우팅 기능이 필요해요. 이러한 네트워크 기능은 소환 모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앞서 컨테이너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그레스 네트워크가 자동적으로 생성됐기 때문이에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그레스 네트워크는 스원 클러스터를 생성하며 자동으로 등록되며 스원 모드에서만 유효해요. 네, 그림과 같이 생성이 되고 스원 클러스터 자체의 포트를 열었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부의 인스턴스에 퍼블릭 IP로 접근이 가능하며 로드 밸런서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선택해요. 따라서 2개의 컨테이너 중 1개로 리다이렉트 된다고 보면 돼요. 뭔가 8080 포트로 들어가려니까 조금 그렇죠. 이것도 아까 실습에서 마찬가지로 80 포트로 들어갈 수 있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한 개 더 추가를 하려고 하니 조금 귀찮음이 느껴지죠. 이제 도커 스웜에서는 도커 컴포즈랑 함께 쓸 수 있거든요. 도커 컴포즈가 여러 개의 컨테이너의 정의를 이렇게 야물 파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도커 스웜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스웜에서는 이를 스택이라고 불러요. 일단 지금 제가 컴포즈 폴더에 있으니까 아까 작성했던 도커 컴포즈의 그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서비스들을 컴포즈에서 정의를 했었고 그 이름으로 웹 그리고 nginx를 뒀어요. 뭐 아까랑 다름이 없죠. 이미지를 이제 도커 허브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nginx 또한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컴포즈 파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지금 서비스가 돌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먼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제거 명령어는 도커 서비스에 RM을 한 다음에 이 네임 그대로 지정해주면 서비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사라지면 당연히 컨테이너도 사라지겠죠. 이전에 들어갔을 때는 PS에 컨테이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못 들어가겠죠. 네, 지금 도커
수험에서의 컴포즈를 쓰기 위해서는 도커 스택을 도커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커 스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도커 스택 디플로이 그리고 C 옵션을 줘서 도커 컴포즈 야물 지정해줘요. 그리고 이름은 로그인 서비스 스택이라고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디폴트로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로그인 서비스 스택 웹 그리고 로그인 서비스 스택 엔진엑스로 만들었어요. 이 디폴트는 아까 앞서 말했던 인그레스 네트워크 그거의 디폴트로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서비스가 또 잘 생성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제가 지정한 로그인 서비스 스택에다가 엔진엑스 그리고 로그인 서비스 스택에다가 웹 각각의 이제 레플리카 셋은 이제 하나씩 잡혔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 태스크가 어디에 잡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도커 서비스의 PS에 엔진엑스를 가보면 이거는 워커노드 1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웹을 확인해보면 워커노드 지금 검프 스택 매니저 노드에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들어가 보죠. 이전에는 8080으로 3개의 퍼블 인스턴스에 들어갔었어요. 8080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8080을 지워봐도 들어가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당연히 다 잘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그레스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 밸런싱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 업의 과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웹을 이렇게 보죠. 여기서는 이제 웹 컨테이너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36번 워커노드 1에 엔진엑스가 설정되어 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사용자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인스턴스를 더 사용하고 싶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웹 요청을 처리할 게 지금은 워커노드 그러니까 매니저 노드에서 지금 웹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와스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도커 스홈에서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스케일 업을 하고 아니면 스케일 업을 한 거를 이제 좀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명령어는 이제 작성하는 것과 같아요. 도커 서비스 스케일 명령을 통해서 로그인 서비스 스택의 웹에 이거를 좀 3개로 늘려 볼게요. 2개로 한번 늘려 볼까요? 3개로 하겠습니다. 3개로 하면 저희가 지금 인스턴스가 3개니까 각각의 그 인스턴스에 이러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가지는 컨테이너가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커 PS를 보면 여기 워커노드 1에서는 아까 엔진엑스가 할당돼 있었으니까 웹과 엔진엑스가 할당돼 있을 거고, 워커 2에서는 웹 서비스가 또 할당이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웹이 할당이 되겠네요. 자, 되게 편하지 않나요? 보면 이전에는 저희가 만약에 웹 요청을 좀 처리할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추가한다 했으면 이거를 다 처리해 줬어야 돼요. 뭐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부터 그리고 설정들까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스케일 명령을 통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이 인스턴스들이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자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뭐 줄이고 싶으면 도커 스케일 그리고 로그인 서비스 스택에다가 웹에 한 개로 다시 줄여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거 컨테이너들이 다 지워지고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로 줄였을 때는 다시 또 여기 매니저 노드에 할당이 됐네요.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서비스가 제가 작성한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대시보드 말고 뭔가 영어로 대시보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도커 스웜은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요. 바로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이전에는 제가 크리트를 했지만 이 자체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도커 서비스에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좀 명령어가 기니까 이거는 또 복붙을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 도커 서비스를 업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건데, 그 타겟의 서비스는 로그인 서비스의 스택의 웹인 거고요. 위에서 봤던 그 로그인 서비스, 우리가 이제 야문을 통해 생성했던 스택의 웹이고, 그거의 타겟 이미지는 리브나우 14의 로그인 서비스 0-1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도커 허브를 다시 가볼까요? 도커 허브에 0-1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0-1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 체크아웃을 한 거 기억나시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메인 코드에서 index.html을 가보면, 여기 원래는 대시보드화 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마 대시보드, 네, 원래 이 부분이 대시보드였거든요. 하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수정을 했었어요. 대시보드로 영어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리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드 빌드를 해야겠죠. 그래드 빌드로 지금 이렇게 변경된 상태의 자르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커 파일 명령으로 아까는 그 로그인 서비스 태그에 0.1을 했지만, 이번에는 도커 빌드를 해서 로그인 서비스에 0.1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생성이 됐으면 아마 여기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겠죠. 0.1 태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태그를 걸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태그를 걸어 주겠습니다. 도커의 태그에 로그인 서비스 0.1 태그를 리브나우 14의 로그인 서비스에 0.1로 태그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도커 푸시에 리브나우 로그인 서비스 0.1 태그를 해주겠죠. 푸싱이 되고 있고, 도커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직은 안 됐네요. 네, 제대로 푸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커버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인스턴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인스턴스에서는 이거를 쓰고 싶단 말이죠. 0.1 태그를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대시보드가 영어로 바뀌겠죠. 돌아가서 지금 같은 이제 명령어가 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를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0.1 태그를 가져오겠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롤링 업데이트를 얘기했었으니까 지금 한 개로 제가 잡았잖아요. 다시 그 도커의 그 레플리카 셋을 좀 늘릴게요. 한 3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3으로 늘리면 전체 노드에 다 이 컨테이너가 할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 할당이 됐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웹이 잘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은 0.1이 다 할당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0.1. 여기서 이제 잠깐 봤던 업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노드가 잡히게 되고, 이 노드에서 준비 과정 그리고 레디 세팅을 하고, 자, 러닝 프리페어링 이렇게 되겠죠. 이 러닝이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다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커 PS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0.1로 업데이트가, 이전에는 0.0이었지만 0.1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뭐 다른 노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도커 서비스에 도커 서비스 ps 명령을 통해서 웹이 이제 뭐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슬래시 그리고 하이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삭제가 됐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노드의 3개의 0.0 버전이 탑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0.1 태그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대시보드 들어가 보면 네, 대시보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플리케이션 코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코드 변경된 사항을 도커 허브에다 올려놓고 업데이트 된 거를 엄청 쉽게 그냥 이미지를 태그만 바꿔주면 바로 적용이 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도커 스웜의 이제 로드 밸런싱 전략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그 롤링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0.0으로 다시 돌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0.0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것도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이게 하나씩 업데이트 되는 건데, 두 개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요청을 날려볼게요. 보면 자, 갑자기 데드 리퀘스트가 뜨고, 자, 대시보드 바뀌었는데 또 몇 개는 또 갑자기 이제 배드 게이트웨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안 띄워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 도커 섬의 이제 로드 밸런싱 전략이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아까도 봤을 때 이런 에러가 언제 발생하냐면, 하나가 업데이트 중일 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예외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하나가 러닝 중이니까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배드 리퀘스트가 나는 거죠. 진행되고 어플리케이션 띄워지는 순간 그 차이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커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도커 스웜을 썼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후에 이걸 또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면 조금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점은, 제가 좀 일부러 데이터베이스를 H2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메모리 DB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여기서 제가 한번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볼게요. 검프에다가 123으로. 자, 여기서는 아마 검프에 123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왜냐하면 이 요청마다 그 라운드 로잉 방식으로 진행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다시 제 차례가 돌아와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DB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가입을 해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좀 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그 메모리 DB가 왓스마다 한 개씩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예외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도커 스웜이 지금 저희가 인스턴스 이거 CMD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스웜에서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옵션은 명령어는 아래와 같고요. 저는 일부러 8000 포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딩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커 서비스를 한 개 더 추가를 해주면 (8000) 포트로 들어갔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그 시각적으로 이 노드들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냥 스웜에서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스웜에서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았나, 제일 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 좀.
네, 보면 이것 또한 비주얼라이징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도커 서비스에 LS를 가보면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 단위 안에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실행이 됐으니까 아마 이것도 뭐 그냥 800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뭐 아니면 이 IP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지금 보면 이제 매니저 노드 192.168.2-7 이렇게 IP가 매니저 노드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워커 노드 이제 192.168.2.36에는 뭐 아까 제가 도커 PS로 봤듯이 엔진X와 그 다음에 웹이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게 편하지 않나요? 뭐 이것도 여기서 또 만약에 제가 뭐 도커 스케일 도커 서비스 도커 서비스 스케일의 엔진X를 뭐 두 개로 한번 늘려보고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확인해보면 네, 이렇게 엔진X가 워커 노드 2개에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처음 말씀드렸던 플로우대로 실습을 진행해봤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죠? 전반적으로 간단한 기능만 설명드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기에 각각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꼭 추가 공부 바랍니다. 강의를 만들며 참고했던 자료들이에요.